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유튜브 마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또 하락하는,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좀 밀렸던 요인들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패턴이 좀 최근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만 되면 8월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첫 번째 주부터 계속 목요일마다 코스피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까지 지금 6번 연속해서 목요일마다 좀 빠지는 그런 패턴 나오는 게 하나의 어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카카오가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틀 동안 빠졌는데, 제가 이제 어제 LG화학이 고점 대비 한 20% 빠지고 바닥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카카오가 이틀 동안 한 17, 8% 정도 빠졌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좀 반전이 나와줄지, 조금 더 빠지고 LG화학 정도의 낙폭에서 반전을 할지 더 이상 빠질지, 이제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에 한번 관전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목요일 징크스에다가 카카오가 이틀 동안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경기와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경기라는 거는 오늘 그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만큼 빠진 건 홍콩 항생지수 정도밖에 없는데, 어쨌든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의 조정 요인으로 그 경기 우려와 정책 우려, 이 두 가지를 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경기라는 건 이제 미국 경기 우려,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성장 전망을 낮췄다, 요거를 이제 주된 어떤 이유로 찾고 있고,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제 각국의 정책 우대, 미국의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는 점, 유럽에서도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오늘 로이터에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과열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줬고, 일부 분석가들은 내년도 말쯤 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어떤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걱정을 하는데 정책은 한 발 물러서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투자자들은 이거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장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 그다음에 그 외에 중국 게임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해서 재료가 됐겠죠. 그 수급에서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3일 연속해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 받으려면 예탁금이 확 들어와가지고 매수할 자금이 풍부하게 돼 있으면 3일 팔든 4일 팔든 받아낼 수 있는데, 지금 예탁금이 들어오고 있는 국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면 매도할수록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받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만길 영향까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오늘 여기서 조금 힌트를 찾자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코스피에서도 소형주 업종 지수는 좀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악재성 재료에다가 아마도 만길이 오늘이었다라는 점이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빠졌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 걱정거리 많으면 중소형주 투매도 좀 많이 나올 텐데, 업종 지수만 놓고 보면 중소형주 쪽은 좀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기 영향이 좀 악재성 재료를 좀 확대 해석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증시는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 8월 첫 번째 목요일 이후에 시장이 다 빠졌어요. 0.13%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빠질 때는 1.93%까지 빠진 적이 있었고, 오늘 1.53% 빠졌잖아요. 이게 전부 다 목요일마다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시장이 빠지는 이유를 좀, 원래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목요일마다 매도 자금이 활성화돼서 오늘은 무조건 때릴 거야, 이렇게 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찾아보자면 목요일에 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 있을까? 그러니까 수요일에 국내 확진자 수가 항상 피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많아서 걱정이 되는 상황, 일단 기본적인 악재를 품고 있는 상황에 어떤 재료가 더해져서 그 재료가 좀 위력을 또 발휘하게 만드는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좀 일부는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목요일에는 좀 시장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는 게, 그럼 금요일은 어떻지? 다음 날은 어땠지라는 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금요일에 일정한 패턴은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3주는 하락했고 그 다음 2주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특정이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은 없었다.
예, 요게 이제 뭐 목요일과 금요일에 어떤 패턴 제가 한번 찾아서 이거 뭐 참고 삼아 보시라고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차트를 보면 음봉이 연속해서 3일 나왔고, 어제 제가 21선 에서는 겨우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아침에 21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잠깐 회복했다가 다시 밀려서 내려가 버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좀 힘들게 1차 그 큰 음봉 맞고 반등 거세게 이틀 나오고, 그때 이제 그 자리 정도 수준으로 이제 좀 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선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리는. 왜냐면 이게 이 121선을 갖다가 이제 저항으로 오고 3200을 저항으로 세게 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저걸 대단한 저항으로 볼 수 있어서 상당 기간 이제 박스권 상단은 3200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계 바로 회복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5일선 깨고 그 다음에 21선 위협하고 오늘 아예 그냥 깨고 내려가고, 그래서 단계별로 좀 빠르게 복원되지 않으면 조금 이제 힘이 이제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 흐름은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요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시가총액 15위까지 보니까 다 하락했잖아요. 예, 코스피 200 순위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를 보면 전부 다 오늘 전부 다 이제 몽땅 하락을 해서 이게 만기 때문에 좀 빠진 영향이 좀 있겠구나 싶어요. 이게 제가 만기 핑계를 좀 일부는 좀 되는 게, 이게 이제 주요 그 업종 지수 보면 대형주가 1.8%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는 만기를 영향 받을 수밖에 없죠. 코스피 200이니까. 중형주 지수는 1.04 좀 덜 빠졌고, 소형주 지수는 사실 별로 안 빠졌어요. 0.36이면 별로 빠진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재료에다가, 물론 이제 여기에 카카오의 낙폭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좀 만기일이라는 변수도 오늘은 투자자들에게 좀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만기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외국인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외국인들 3,200억 정도면 많이 팔긴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팔았다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금융투자가 저렇게 팔려면 원래 평소라면,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을 엄청나게 팔고 이걸 반대 금융투자가 매수로 잡고 선물을 잡았으니까 현물을 팔고 하여튼 이런 구도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아마 오늘 만기일, 순수 만기일이라는 날짜 쪽에 맞춰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투신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 매수 집계된 거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그 동시 만기일이라는 점이 좀 수급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이게 대형주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금요일에 좀 기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좀 높이 반전시키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수급의 특징은 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보면 역시 기관이 뭐 대형주를 일방적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1조 1,000억 원 이상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1조 1,000억 원 이상의 이제 매도가 나왔고, 중형주 매도하고 소형주는 오늘 매수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악재에 대해서 한국 증시 다 세리야 뭐 이런 분위기로 가진 않았고,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순매수, 건설 순매수, 화학도 순매수. 그러니까 업종 수로 보면 순매수한 업종이 거의 비슷했어요. 매도한 업종이랑. 예, 이제 기관은 이제 카뱅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은행주 매수장 정도 잡힌 거 이외에는 통신 금융 정도 매수 잡히고, 그 외에는 뭐 딱히 매수한 종목들은 없었다. 그러니까 기관은 철저하게 오늘 만기일 논리대로 움직였던 것 같다. 이건 아마 그 코스피 200 지수 관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매수 잡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관은 어떤 의미 있는 매수 잡힌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조금 기관들이 만기를 의식한 매매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업종으로 보면, 종목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관 많이 판 거 삼성전자 거의 2,600억, 카카오 1,000억, 그나마 어제보다는 좀 덜 팔았죠. 네이버 830억. 매수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인데 이 두 종목은 오늘 아마 코스피 200 지수 변경 관련해서 아마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저 두 종목 매수 잡힌 거는 이렇게 의미를 막 엄청 카카오뱅크 매집하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보면 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 이게 뭐냐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다 팔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그 만기 때 돼서 프로그램 매도 많이 쏟아내는 과정에서 저렇게 잡혔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역시 오늘도 카카오 많이 팔았는데 어제 대비해 보면 많이 줄었죠. 예, 1,700억, 네이버 500, 그러니까 거의 600억 정도, 이 정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또 매수했고, 기아도 매수하고, 포스코도 매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업종으로 봐서는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매도가 어제보다 좀 줄어들었던 걸로 봐서는 그 이틀 정도로 큰 물량은 좀 정돈된 것 같다. 카카오가. 그래서 그 오늘장 이후에는 카카오에 대한 매도 압박은 조금 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1,700억이 덜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 매도 피크가 남았거나 좀 찌꺼기 정도 남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요건 아마 좀 더 봐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수급은 함부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코스닥 쪽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오늘 급등한 종목을 팔았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 뭐 PNT 이런 거, SM 이런 거 이제 매수했고 했는데, 이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어떤 거는 매수, 하나마이크로는 팔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진테크라든가 심텍 이런 거, 코미코 이런 거는 또 매수를 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뚜렷하게 업종별로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종목별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관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좀 업종으로 볼 수 없는데,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 매도 경향이 좀 있어서 에코프로비엠 많이 급등을 하니까 팔았고, 첨보 팔고 에코프로 팔고, 그래서 약간 이제 2차 전지 성격의 종목에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점, 이게 아마 어디로 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주로는 오늘 SKC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동박 관련된 그 사업을 하는 업체죠. 이게 사실 SKC는 동박만 전문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게 소재 쪽, 뭐 그 IT 소재라든가 일상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급등했던 거는 이제 동박 가지고, 이게 동박이 그러니까 구리 이 박, 이제 얇은 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호일 쭉 피면 그게 이게 구리로 된 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피면 이제 그 구리 호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동박은 그 음극재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는 알루미늄인가 아마 그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배터리 할 때 양극 음극이 좀 다르죠.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동박이거든요. 근데 요게 보면 롤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거든요. 금속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얇으면 얇을수록 배터리가 가벼워지고 더 많이 이제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용량이 좋은 그런 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얇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마 그래서 4마이크로미터인가 아마 여기서 만든 게 지금 그것까지 되는데, 이게 머리카락 아마 한 3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나 못해요. 얇게 만들면서도 균일하게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전기차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박 관련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제 요게 이제 그러니까 동박이라는 거 음극재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양극 음극, 우리가 보통 배터리 보면 이제 양극 음극 이런 거 있잖아요. 음극의 기능은 전자를 막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딱 뭐 예를 들어서 전원 딱 킨다. 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양극으로 보내죠. 양극으로 뭐 이온하고 이제 전자를 딱 보내면서 어떤 전선 타고 가고, 또 이제 전해액 타고 이렇게 가고 넘어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전구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극이 일종의 뭐 많이 그 저장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양극적으로 확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소진이 되면 이제 다시 음극적으로 다시 다 이걸 다 모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모으는 걸 우리가 충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충전해서 이쪽으로 꽉 차지면 충전되고, 다시 또 이제 전자제품 돌리면 다시 또 저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양극하고 음극하고 그런 기능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음극의 어떤 저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품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열도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기능적으로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SKC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동박 관련해 가지고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한때 이제 이게 그 SKC가 이제 합병된다라는 논란이 돼가지고 그 뭐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논란돼서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논란 합병 안 한다라고 하고 오히려 뭐 그런 거 우긴 사람들 법적인 조치 취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그거 빠졌던 거는 이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멘텀이 좀 불거져서 뭐 첨보 이제 오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SKC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굵직한 기업들 내에서는 좀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기업이 됐죠.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쉽진 않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2차 전지가 워낙 이슈가 돼서 또 공부 삼아서 이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SKC는 동방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 안에서 만드는 소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딴 것도 다 봐야 되는데 워낙 이게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포인트를 보면 카카오가 과연 추가 하락이 얼마나 나올 거냐. 왜냐면 이게 이제 결자 해지 원칙. 그래서 많이 시장을 속삭였던 종목이 돌려지게 되면 그게 이제 지수의 어떤 이게 반전을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18%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LG화학 경우는 20% 정도 빠지면서 그 전후에도 이제 바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대형주 20% 빠지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건데 그 정도에서 바닥을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이틀 동안 이제 20% 가까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과연 반전을, 그러니까 하락이 멈춰지는 거죠. 여기서 뭐 V자로 올라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투자들이 계속 이제 규제 뭐 이게 중국에서 규제 이슈로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달래줄 거냐. 사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반등하면 저게 또 수급 블랙홀이 돼서 뭐 저쪽으로만 더 수급이 붙어버리면 또 딴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당장 얘가 더 이상 사고 치지 않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원달러 환율. 사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더 빠졌지만 환율은 어제보다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이 오늘 금융시장이 그렇게 불안한 것까지는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 투자들이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일 만약에 환율이 또 올라버리면 아 이게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구나. 만기 영향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출주, 이제 성장주, 내수주, 이게 이제 하나 정도는 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우려가 좀 확대가 되면 좀 골치 아파지니까 뭐가 됐든 하나 정도로 올라가서 이제 시장을 좀 달래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 줘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계속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속삭였기 때문에 뭐 반도체, LG화학, 그다음에 인터넷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급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뭐 얘들 여기서 또 바이오가 또 빠지고 뭐 또는 자동차가 밀리고 철강이 사고 치고 막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역순으로 하든 이 셋 중에 하나 두 개 정도가 좀 급하게 좀 확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좀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지금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되거나 뭐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실적의 종목군으로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또 마무리 이렇게 하고요.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하기, 예,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